새남이 가장 잘못한 선택. 고2를 맞아 새남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 당시 가장 잘한 선택이 가장 잘못한 선택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개고생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조금은 아쉽습니다. 새남이 대학 전공 과목을 경영으로 선택한 것이 새남의 일생 중 가장 잘못한 선택입니다. 경영학을 선택하는데 새남으로선 나름의 이유가 있었답니다.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팍팍 일어나는 때 경영학은 인기 과목이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취직도 잘 되는 데다 개인 사업을 해도 경영학을 배워서 하면 유리할 수 있겠다는 계산을 했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것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한 중의 한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한 한이었습니다. 그토록 하고 싶은 공부도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생각을 하니 우선적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고 싶은 공부도 실컷 하고 불편함을 주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하는 공부, 돈 버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버는 공부로는 경영학이 최고다는 생각을 했죠. 돈을 벌어서 적어도 이 가난을 자식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식에겐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죠. 어느새 새남에겐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새남이 경영학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데는 부동산이 최고가 아닙니까? 대학교 3학년 때 부동산 감정사 1차 시험을 합격했답니다. 부동산 감정사만 합격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죠. 대학 졸업 후에는 전국의 땅에 관심을 가지고 땅 투기 대회에 합류했죠. 평당 500원짜리 땅에서 18,000원짜리 땅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나 되었답니다. 그중 노후 대비를 위해 250평을 25,000원에 산 땅이 있었는데 5년 뒤 45만 원에 팔고 났더니 그 이듬해 보니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1000만 원이 넘는 땅이 되었답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25억이네요. 부동산에만 관심을 가질 위인이 아니었죠. 주식 투자해서 하루에 1000만 원 벌고 보니 주식밖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주식 투자는 깡통이 되었습니다. 쓰잘데없는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경영학을 선택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나 추적해 봤죠. 결론적으로 핵심부터 말하겠습니다. 경영학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고 경영학을 선택할 때 가치관이 잘못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할 때는 선택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선택 기준은 가치관이 좌우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합니다. 새남이 경영학을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관, 즉 핵심 가치관은 돈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핵심 가치가 되었을 때 돈은 신이 됩니다. 돈이 신이 될 때 모든 결정과 선택은 돈 따라 합니다. 돈이 되면 선택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선택에서 배제합니다. 돈이 신이 되면 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돈만 있을 뿐입니다. 돈을 머리 위에 이고 삽니다.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돈이 안 되면 무엇이든 하지 않습니다. 돈 하며 삽니다. 돈 따라 삽니다. 돈 따라 살면 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돈의 지배를 당합니다. 돈의 지배를 당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자유도 행복도 없습니다. 오직 돈만 있을 뿐입니다. 돈신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돈 말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돈 말고 허용한다면 돈신이 아니죠. 세남이 경영학을 선택할 때 돈신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세남을 지배한 돈신은 세남의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하게 하고 주식을 하게 하고 잘 다니던 직장을 사퇴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개입해서 돈 되는 것, 이익 되는 것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세남에게 돈과 이익은 덜어는 달콤하게 해 주었습니다. 돈신은 이 달콤함이 결코 오래 가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더 큰 달콤함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또한 오래 가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남에게 돈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동아줄을 내려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눈에 넣어 다녀도 개지 않던 아내가 죽고 나니 돈을 따라 산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 돈은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군요. 돈은 아내의 죽음을 늦출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더군요. 그것도 고작 1년만요. 그따위 돈이 뭐라고. 일을 해도 돈, 공부를 해도 돈 따라 사느라 그간 지치고 버거운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너무도 삶이 허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남은 돈신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했죠. 더 이상 나 따위 돈 따라 살지 않는다. 상담학을 공부해서 남을 도우며 살겠다며 상담대학원과 상담학 박사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이 가까이 10년이 걸렸는데 세남의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세남을 행복으로 유인하던 돈신이 참으로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줬죠. 상담을 선택한 이후 그간 돈 없이 많이 지내왔고 승용차 없이도 많이 지내왔습니다. 돈이 없고 승용차가 없으니 많이 불편은 하더군요.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사와 의미를 가져다 주니 모든 게 감사였어요. 감사가 선택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해 주었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알기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라도 감사를 선택하니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돈신을 떠나사니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세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